아무리 더워도 주말은 다가왔죠. 어저께는 아들이 와서 외식을 했고요. 오늘 일요일은 잠을 6시간 이어서 못 자는 것 같아요. 덥기도 하고. 오늘은 4시 반인가? 한 5시 반쯤 되면 몸이 아무리 더워도 사우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또 갔다 와야 몸이 좀 가벼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가면서 올 때 뭐 간단하게 뭐 좀 먹을 거 좀 사올까 하다가 또 날짜를 보니까 오늘 장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름 아주 한여름에는 장이 안 서는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우나 가기 전에 혹시 또 빠르게 장을 설지도 모르겠다 싶어갖고 한 6시쯤 지나서 시장 근처를 갔거든요. 이야, 역시 부지런하세요. 대부분 다 차로 자리를 다 정해져 있어서 물건 내리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오시는 분들은 초입에 이렇게 보따리 풀어놓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열된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내가 즐겨 먹는 오이를 사러 가야 되는데 그 매장은 10시부터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장 선김에 봐야 되겠다 사오게 된 거고요. 저 호박, 둥근 호박 보니까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더라고요. 또 둥근 거 보니까 또 장난질을 칼 앞에선 장난질 하는 거 아닌데, 그죠? 이 둥근 호박, 요때 나온 이 둥근 호박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달큰하기도 하고 속도 보면 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완전 꿀맛처럼 그런 맛있어요. 이 호박을 사니까 또 두부도 필요하고. 근데 호박하고 두부만 있어도 한 끈은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요. 그래야 이렇게 한 입 가득 넣어서 먹는 맛도 있고, 호박이 익으면 식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워서 두부처럼 그냥 스르르 녹거든요. 혼자 먹자고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죠? 이 한 냄비 끓여 놓으면 아마 오늘 아점 먹고 저녁에 또 맥주랑 같이 밥 조금에다가 저렇게 또 건져서 먹을 수도 있어요. 저걸 반덩어리 남기면 다음 주에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놓으면 짓물러서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아니면 아예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물처럼 맛은 없겠죠. 저 도마는 큰맘 먹고 산 거예요. 하도 요리 영상을 그땐 자주 봐서 저 도마가 그렇게 탐나더라고요. 야, 저기다 하면 어떤 기분이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 그래도 저도 한 10만원 돈 하더라고요. 비싸요. 이렇게 옆에 테두리 보니까 뭐 이탈리안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워낙 해무, 중국산 쓰거나 아니면 다이소 거의 만들어 오는 데는 만들어진 데는 중국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이렇게 써보니까 오늘 처음 써봤는데 물기가 많이 닿거나 그러면 저한테 별로 안 좋대요. 뭐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김치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야채류나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빵이나 뭐 보여주기식? 정말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무게는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오늘 칼질하니까 도마에서 칼 쓰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역시 장비빨인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옛날 또 엄마 옛날 타령하는 것 같긴 한데 된장찌개 그러면 워낙 지금은 대기업 제품이 각각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나와 있어서 선호하는 회사 제품이 있잖아요. 저도 뭐 대기업 된장을 좋아합니다. 저 된장이 제일 무난하고요. 다른 거 안 넣고 저거 하나만 딱 되거든요. 요새는 또 한동안 너무 덥기도 하고 찌개 끓여 먹을 일이 없어서 오늘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더라고요. 저렇게 또 두부, 된장, 호박 이렇게 넣고 그냥 부고부고 끓이면 돼요. 여기까지만 수고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끓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좋아요. 별거 아닌데. 벌써 뭐 뚝딱 다 끓였죠. 자, 밥도 있고요. 생모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많아 보이죠? 남겼어요. 반주 먹는 얼음만 들어있을 것 같죠? 아니죠. 밑에 뭐가 물이 얼음 녹아서 물 생긴 건 아니고 이가도 이렇게 조금 따라서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뭐 뚝딱 된장찌개랑 그 다음에 저염 명란젓, 그 다음에 블랙 올리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 걸 먹을 때는 김치를 안 먹고요. 다른 반찬이 없을 때는 무말랭이 하나만 먹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성껏 먹네요. 물론 지금처럼 영상을 찍기 위해서 밥을 해 먹을 때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자니 좀 밍숭밍숭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모양이 좀 안 나오죠. 또 나름 이렇게 색깔 맞춰봤는데 좀 괜찮은가요? 아무 일도 없고, 아니 아무 일 없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그 제가 몰고 다니는 경차 모닝 8년차 된 차인데 ABS 경고등이 떠서 그때 기아 정비센터에 갔을 때 1차 갔을 때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경고등 뜨면 오세요. 그때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다행이다, 공짜다, 막 신이 난다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출근길에 똑같은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 순간 후회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토요일날 그냥 해달라고 할걸. 왜냐면 또 근무하면서 시간표에서 가기가, 그리고 또 낮에 가자, 점심시간대 가자니 너무 덥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벼르다가 이제 갔죠. 시간에서 갔는데, 그때도 약간 검사했을 때, 진단이라고 하잖아요. 진단이라고 했을 때, 조수 뒷바퀴가, 뭐, 미끄럼 같은 거, 자꾸 오르 작동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센서를 교체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센서 교체하고, 공인비 포함해서 한 15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돼서 괜찮을까 했더니, 뭐, 이제 경고등 안 뜰 거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그날은 괜찮았어요. 그날은. 그 다음날 또 뜨는 거예요. 경고등 똑같은 빗길 표시 나고 ABS 경고등 뜨고 느낌표 같이 물결 있는 거 있잖아요. 세 개가 같이 뜨는 거 똑같이. 이거 뭐지? 또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바리바리 하고 있다가 또 챗 GPT에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는 단어 키워드 잘못 넣으면 뭐 네이버나 어디 가서 서치를 해봐도 내가 원하는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데, 이 친구는 챗 GPT는 자기가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그냥 딱 정리해서 올려주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막 조언을 막 해주면서, 그러면 견적 진단 받아보고 당신이 해야 할 일 막 우선순위를 막 해줘요. 그래서 뭘 알겠어요, 차에 대해서. 이제 겨우 뭐죠? 또 명칭이 생각 안 나. 그 차 비올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이제 겨우 교체할 줄 알고 워셔액 넣는 거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한국말로 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아침 일찍 또 갔어요. 같은 곳 기아 정비센터에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먼저 기사 배정이 되면 먼저 기사님하고 먼저 얘기할 수 있게끔 요청한다고 했더니, 정비 들어가기 전에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연륜이 있어 보이시는,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는 조수석에 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운전석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 짜증이 막 한꺼번에 날씨 더운데다가 짜증이 막 몰려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네 바퀴를 다 바꾸는 게 나을까요? 막 그랬어요. 왜냐면 한 바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상했다고. 그것도 뭐 하나 바꾸고 나서 또 며칠 얼마 사용하다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뒷바퀴 쪽에 센서가 제일 많이 오리작동이 제일 많이 나서 네 바퀴까지 바꾸는 거는 좀 오바다. 참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순간 인정되면서 약간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은 왠지 신뢰가 그 순간만큼은 신뢰가 딱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이신 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챗 GPT가 이거 물어보고 이거 확인하고 하라고 한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전달하는 것만큼 우스운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나서는 똑같은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모닝 경차, 차 뒷바퀴 두 개의 센서 각각 공인비 포함해서 14만 8,500원인가? 이걸 두 번 했으니까 거의 3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2주 동안 이 경고등을 뜨고 출퇴근하는 걸 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되게 불안하고 막 거슬려요. 그리고 정비소, 그러니까 기아 정비센터 가기 날짜 잡아서 가는 당일 이전까지는 전전긍긍을 하게 돼요. 이 차를 8년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몇 년 더 일을 해야 될 텐데 서울에 살면 차가 필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그래도 좀 차가 그래도 출퇴근하려면 제가 왕복으로 한 30km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거리상. 그래도 차가 있어야 될 텐데 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또 그 ABS 센서 말고도 이거 비용도 부품을 따지면 몇만 원 되지 않지만 공정비가 들어가니까 가격대가 일단 올라가고요. 저는 개인 정비는 잘 모르니까 잘 못 가겠어요. 개인 정비소를 가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부품 가격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기아 정비센터에 이제 지정된 곳에 가면 비싸든 말든 그래도 거기 안에서의 가격은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믿고 가는 거죠. 폐차되기 전까지. 그래서 8년 됐고 그래도 한 5년은 더 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아들이 왔길래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어차피 경차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저 차를 저는 그냥 경차가 맞아요. 저 혼자 사용을 하니까 되게 편하기도 하고 주차하는 게 너무 땡큐고 주차하는 것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도 되게 편해서 되게 좋은데 일단 저 혼자만 사용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는 몰아본 적도 별로 없었고 물론 이렇게 승차감은 약간 이렇게 스포티처럼 그런 차를 타면 되게 내가 딱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 있거든요.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10년 넘게 경차를 몰다 보니까 경차가 좀 편한 게 있어요. 그런 이유 없이 별것저것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아침에 갔다가 또 점심 먹으러 나가서 외출하고 오는 일요일 또 왔다 갔다 경고등이 안 보이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또 사용하다가 다른 쪽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행히 잘 넘어가주면 그냥 고마운 거죠. 이렇게 또 고비고비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심심하지 않게 뭐가 툭툭 던져지고 모든 비용은 다 돈이죠.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 돈에 목숨만 걸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가겠죠. 자동차 바퀴처럼. 그러고 났더니 또 잔신경이 없어지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걸로 한 2주 동안 출퇴근하면서 경고등 보는 게 얼마나 지옥 같던지 되게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내 차만 그런가, 이제 드디어 차가 갈 때가 됐나, 보내줘야 되나, 아직 아닌데,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기분? 결국에는 또 비용을 들이니까 또 괜찮아진 거죠. 그날 아침 8시 반부터가 시작한 영업시간인데, 기아 정비센터예요. 근데, 네? 아니, 너 말고. 근데, 생각보다, 그냥 줄줄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이렇게 많이 몰고 다니고, 서비스 센터는 늘 필요한데, 그 정수기 요즘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덥잖아요. 폭염이다 보니까, 정수기 얼음이 안 돼서, 저희 언니가 그 AS를 받으려고 전화 걸었더니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얼마나 또 언니가 씩씩거리던지, 이 더운 날에 얼음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루 돋군다면서, 막, 심지어 여기까지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봐요. 뭐, 아찔합니다, 아찔해. 지금은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외곽이다 보니까, 각 개인층마다 그 태양관, 그 판넬 같은 거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정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들 잠자죠 하는데, 뭐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기 순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태양광 판넬 보고 너무 보기는 안 좋잖아요. 솔직히 산 중턱에 깔아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있는 게 뭐 이뻐 보이겠어요? 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에어컨이 안 돼, 이 더위에 이미 사람들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에어컨 이 온도에 익숙해져 있는데, 선풍기 바람? 에어컨이 틀면서 선풍기가 같이 돌아가야 시원함을 더 느끼는 건데, 원전이 부족하니까 태양열로 많이 지탱한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서, 또 함부로 외관만 보기 싫다고 해서 무조건 또 배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보다. 살면서 느껴지는 건데, 진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선과 악, 그냥 햇빛과 그림자. 그냥 보긴 싫지만 또 이럴 때는 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막 돼도 차단되지 않고, 가버 걸려도 차단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이런 혜택, 이런 얘기는 누가 해줄까요? 누가 해줄까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 접해 들으면서, 내가 미관상만 보기 싫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요금도 누진세가 좀 면제가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덜 쓰면 좋겠는데, 한 번 더위에 노출되고 한 번 더위에 놀라면 아낄 수가 없어요. 물론 에어컨 바람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풍기 바람이 싫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닿으면 피부 알레르기가 생겨요. 저도 되게 싫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무 덥고 사람이 땀에 찐득찐득해지면 몽롱해져요. 몽롱해져. 그게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들여서 그런 것도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또 말이 또 삼천포로 또 새길로 갔죠. 자, 이렇게 또 깔끔하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맥주를 마시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맥주 저거 한 캔을 먹잖아요. 밥을 덜 먹게 되긴 해요. 반찬 싹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먹고 밥은 반 남겼습니다. 내일은 또 월요일이고요. 오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